스포츠계의 다양한 이슈부터 전문 지식 그리고 잡설까지 초코피TV가 전하는 텐션업 무제한 토크 질주 초코피 김만바 쪼바 그리고 엘리펀디 시작합니다. 한창 플레이오프 여러분 즐겁게 보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역시 플레이오프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어쨌든 네. 이 업셋이니까. 업셋입니다. 일단 네. 이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부터 좀 업셋 났던 게 뭐가 있었을까 했는데 우리 릅신이 또 Like us in Bob, Ant-Man, Batman, Superman, Like us in Bob. 또 앤트맨의 명장면을 또 만들어줘서 나 너 체한 줄 알았어 지금. 앤트맨이 너무 구수한 애틀랜타 사투리로 Like us in Bob 해서 릅신이 또 새로운 시대에 또 맡기셔가지고 저는 뭐 워리어스랑 휴스턴. 그쵸. 네. 그쵸. 또 워리어스도 이게 뭐 2위, 7위니까 네. 상당한 업셋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셋이 많았죠 이번에. 네네네. 이번에 업셋 그렇지. 2라운드도 업셋이 많았고. 맞네. 그러네. 이번이 좀 혼탁한 시즌이긴 하네요. 맞아요. 이게 웃긴 게 미네는 6번 시드였나 그랬는데 홈코트를 갖고 있었고 미네랑 골스랑 맞네. 맞네. 와 6번 시드인데 홈코트를 갖고 있네 이래가지고 6번 시드와 7번 시드였어요. 맞네. 그러네. 그러니까 6번 시드와 7번 시드가 2라운드 만난 것 자체가 업셋이 일어났기 그렇죠. 그렇다. 재작년 워리어스랑 레이커스도 6번, 7번으로 만났었죠. 맞아요. 그러고 이제 동부에서도 업셋이 이제 실제로 보스턴이랑 클블 이 60승 이상한 두 팀이 그러니까 두 팀 다 당했네. 네. 컨퍼런스 결승도 못 가고. 그러니까 1, 2위 팀이 남은 게 이제 OKC 하나 유일하게 지금 남은 거죠. 그렇죠. 남고. 뭐 우승할 팀이죠. 네. 찰주 바클리? 끝판왕. NBA 정규 시즌 68승 찍은 끝판왕이 남았기 때문에. 끝판왕하면 또 2위 끝판왕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터넷 끝판왕. 오늘도 역시 광고주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 정수기 바꾸면 현금으로 11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유심, 렌탈, 비밀 지원금까지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 꼭 반드시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견적만 받아도 만바 say what? 별다방. 진중하네. 갑자기 진중하네. 네,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합니다.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으로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믿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인을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 지급한다고 하니 쏠쏠하겠죠.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1877-5503 1877-5503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끝판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끝판왕. 자,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주제는 언더독이 뽑은 NBA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플레이오프 업셋은 과연 무엇인가? 저희 언더독과 또 잘 어울리는 주제네요. 그렇죠. 그러네. 언더독이 페이버릿을 무너뜨리는. 네. 네. 콩글리시로 탑독. 그렇죠. 네. 탑독. 네. 페이버릿이 맞죠. 네. 어쨌든 이번 플레이오프도 꽤나 이 업셋이 많이 나고 있고 일단 만약에 오클이 우승 못하면 누구든 다 업셋이죠. 그쵸. 오클을 잡으면 누구든 업셋이니까. 업셋이네. 이 말이 맞는 게 이제 NBA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업셋이 없었던 적이 1967년 플레이오프밖에 없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매 시즌마다 일어나는 그렇죠. 업셋이 말한 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OKC랑 클리브랜드가 파이널에서 만나서 클리브랜드가 우승했다. 그것도 업셋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매치가 업셋이 없기가 좀 힘든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수록. 네, 그리고 또 그 67년도는 10개 팀에서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8개니까 이제 가능했던. 그래서 업셋이 없는 시리즈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나올 수 없다. 조던이 4살 때죠. 저희 아버지 국민학교 1학년 때셔서. 네, 저희 어머니 국민학교 입학하실 때. 네, 연배가 비슷하시구나. 네. 업셋이 그만큼 그냥 매년 일어나는 당연한 일.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업셋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충격이 그렇죠. 오는 거죠. 충격이 오는 매치고. 충격적인 네. 충격의 강도가 무엇이 각자가 더 셌냐. 네. 이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4번 시드, 5번 시드는 거의 비슷했는데 홈워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서 4, 5번 시드는
업셋의 그 충격의 농도는 좀 짙진 않죠. 그렇죠. 사실 18번이 이제 8번이 가장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예. 18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18번 시드의 업셋을 저는 다 봤어요. 첫 번째 업셋이 1994년이었거든요. 아. 시애틀과 덴버.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고 무톤보 옹이 끝에 수비를 하고 공을 잡으면서 으아 하면서 8번 시드가 1번 시드를 꺾었던. 네. 그리고 또 맨날 이 얘기해서 이제 지겨워하실 텐데 99년에 뉴욕 닉스. 그쵸. 뉴욕 닉스. 그때 항상 말씀하셨죠. 8번 시드, 1번 시드. 그리고 뭐 2012년 데릭 로즈가 무릎을 부여잡고 그 8번 시드 필라델피아 잡혔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이를 많이 먹은 건 했나 보다. 근데 이제 그 94년도 저도 이제 이걸 적긴 했는데 제가 이때 그 비디오 명이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있어요. 그 비디오 명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봤을 때 시애틀이 이때 63승 19패로 유일한 어마어마했죠. 60팀이었고 이제 정규 시즌 1팀이었고 근데 이제 덴버는 42승 40패 그러니까 승률 76.8%대 51.2%의 대결이었죠. 승수만 20승 차이가 더 났죠. 21승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승수 차이를 언더독이 극복한 시리즈였고 심지어 이때 2대 0으로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2대 0에서 3대 1로 뒤집었고 심지어 이때는 5전 3선승이었습니다. 네네 5판 3선. 제가 5차전이 원정이었다는 얘기죠. 네. 덴버 입장에서 시애틀 원정이었어요. 그것도 연장 갔잖아요. 연장 가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 제 기억나는 장면들이 그 이제 그 로버트 팩이라는 선수가 14번. 포스트 덩크 찍는 장면 기억나고 주반이 몇 년생이라고 하셨죠? 아니 그 에피소드에서 봤어요. 7살 때 그걸 다 보시. 아니 에피소드 비디오로 봤어요. 로버트 팩은 모르시죠? 그리고 라폰소 앨리스도 이때 진짜 멋있었어요. 네, 막 이러고 여러분 그 유튜브 찾아보세요. 라폰소 앨리스 치시고 그 다음에 블락 앤 캐치라고 쳐보세요. 맞아요. 네. 그 장면이 진짜 그거 그냥 공중에서 그냥 맞아요. 바로 잡아서 제가 이렇게 진짜 이 하니까. 표현 싫어하는데 진짜 지려요. 블락인 캐치는 진짜. 네, 그때 덴버가 엄청 매력적이었어요. 이때, 그리고 맞아요, 그때 진짜. 압둘라우프가 있었죠. 네, 크리스 잭슨에서 개명한 크리스 잭슨이라는 선수인데 압둘라우프. 그 선수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90년대 컬이다. 해서 이 선수의 이름이 최근에 많이 회자됐었어요. 슈팅을 자유자재로 쏘고 그 다음에 뭐 스텝백도 쏘고 엄청 리드미컬한 슈터였거든요. 그 히브샷도 몇 개 넣었어요. 히브샷도 많이 넣고 그래서 컬이랑 비교가 많이 됐었어요. 마흐마우드 압둘라우프인데 개명했죠. 그 크리스 잭슨에서. 종교 때문에. 네, 원래 크리스 잭슨이었는데. 호호.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실 건가요? 찾아봐야죠. 압둘라우프. 콜이 컬이 선조니까. 아마 대부분 보시면 커리보다 못하네. 뭐 아까 뭐 라폰도 뭐? 눈빛. 우리 그리고 커리보다 이때 이제 이 시리즈에서 무톤보가 이제 정말 그 인간산이었죠. 왜 무톤본지 보여줬는데 이제 뭐 기록을 좀 보자면은 나 하나 맞춰도 돼요? 네. 제가 숫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5경기였잖아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블락이 31개였을 거예요. 그 정도 됐었어요. 저도 이거는 넌 갑자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몇 개였지? 뭐 이때 근데 무톤보가 어쨌든 이 2차전부터 5차전까지 모두 5블락 이상을 기록했고 제가 알기로 8블락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얼추 맞겠는데. 아니 이 정도면은 통보 개벽 아니야 완전히? 네. 와. 그러니까 5시리즈 단일 플레이오프 역대 최다 블락 기록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때 누가 있었냐? 숀 캠퍼가 있었거든요. 그쵸. 숀 상대 캠퍼가 이때 뭐 몇 살 20대였으니까 팡팡 찍어 다니고 게리 페이튼 2세 아버지 게리 페이튼도 68년생인가 그러니까 이때 26이었어요. 거기다가 요때 캔달 길이 있었나? 캔달기 있었어요. 네. 캔달기 메인 스코어. 에너지 레벨 엄청 높았던 에너지가 시애틀이었을 시애틀은 텐데. 미친 네, 팀이었어요. 근데 그걸 덴버가 잡았으니 요때는 진짜 세상을 놀라게 한 업셋이었어요. 이게 최초였고 그리고 덴버는 심지어 2라운드 가서도 유타랑 7차전까지 갔습니다. 잡을 뻔했지. 네. 그러니까 업셋이 뽀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94년이면 또 조던이 은퇴한 춘추전국의 그렇죠. 서막이었어가고 더 불탔을 텐데 다들 엄청 의원님 31개 맞는 것 같아요. 이 평균 블락이 6.2개니까 네. 와 여러분 대버지 대버지 여러분 주장 아니에요. 야. 진짜로. 그러니까 나 예측 못하는 거 가지고 해서 못하나 뭐라 하지 마. 상처 되니까. 갑자기 눈 커지시네요. 선하게 맞아요. 황버지 왜냐면 이게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왜요? 맞아요. 4개, 5개, 6개, 8개, 8개. 발수 더 많아졌네. 네. 이게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 루키 잡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잡지로 더 그쵸. 상세한 소식을 알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시리즈 5차전에서 30단계라는 게 대서특필 됐었어요. 와.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그게 30년까지 기억에 남아 있는 거지. 시리즈 평균 블락이 6.2개였습니다. 아니 6.2 어시스트도 대박인데. 그러니까 6점 이게 블락이라니 이건. 저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건 웬바냐마밖에 없지 않을까. 웬바냐마밖에 네, 없지.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나중에 저는 이제 좀 이제 농구에 관심 있고 찾아봤을 때 왜 졌을까를 한번 봤었어요. 근데 시애틀이 약간 지금처럼 농구했어요 이때. 맞아요. 스페이싱? 네, 그러니까 스페이싱에 센터가 사이즈 작고 샘 퍼킨스가 센터였는데 208에 좀 작은 사이즈였고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 좀 맞아요. 그렇게 하고. 유독 센터가 좀 정통 센터가 있는 팀에 약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건 뭐 역사에 남은 길이 남은. 네. 왜냐하면 5전 3선승제였기 때문에 네. 더 어렵죠. 그쵸. 7전 4선승제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뒤로 뭐 길게 갈수록 사실 변수는 더 줄어드는 그쵸. 거니까. 네, 그래서 요새 무톤보는 진짜 그리고 참고로 2라운드에서 유타랑 할 때는 38개의 블락을 7차전. 아니, 와. 12경기 동안 69경기. 어떻게 그렇게 하지? 괜히 또 이제 괜히 그 블락의 상징이 아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톤보의 90년대를 본 분들은 진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누가 뭐 사실 블락을 그렇게 화려한 도구로 생각을 하면 꾸준히 일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또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조던 더맨한테도 그냥 never do go man. 그 신목살 you never do man. 그리고 나서 9697 시즌 때 조던한테 찍혀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던이 이거 하고 테크 받고 태클 받고 까짓거 받아줄게. 또 이런 아재들 아니 쭈바님 아재는 아닌데 워낙 옛날 농구를 네, 좋아하시니까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신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톤보의 이 진짜 시그니처는 그 위험이 기록으로 들으니까 더 어마무시하네.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물론 크리스 잭슨, 압둘라우프도 있었고 라폰즈 앨리스도 있었고 좋은 선수들이 많았지만 아마 브라이언 스티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톤보가 없었으면은 플레이오프도 못 갔을 거고 업셋은 아예 꿈도 못 꿨죠. 그때 감독이 댄 이슬이라고 덴버 너게츠 레전드였던 맞아요. 백인 분이시고. 분이 계셨고. 네. 그래서 괜히 이제 덴버의 선수로서 그 영국 열번 2명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알렉스 잉글리시 다음에 무톤보가 이제 영국 열번. 어쨌든 또 덴버의 아들이니까 네네네. 이제 또 녹화 끝나고 돌아가시면 네. 형이 얘기했던 거 추바님이 얘기했던 거 다 찾아봐요. 무톤보에 네. 아니 이제 버럭신 가면 덴버의 아들 또 집 나가야 돼가지고 지금 덴버랑 버럭신이랑 상호간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지금 아들 집 나가게 생겼는데 좀 잡아. 어제 요키치 전에 무톤보가 있었고요. 그렇죠. 에런 고든 이전에 라폰즈 앨리스가 있었고요. 제 기억에 멜로는 없어요. 멜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또 기억 최근으로 한번 시계를 최근으로 있으세요? 한번 해보면. 전 최근이 아니라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일단 여기 목록에는 없지만 휴스턴이 옛날에 이제 산왕을 업셋해가지고 하킴 올라주원의 이제 최초의 우승 6번 시드로 올라가서 어쨌든 세난이라는 강팀을 업셋해서 올라간 것도 하킴 올라주원이 모든 게 업셋이었죠. 네네네. 모든 시리즈가. 네.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때. 그때 이제 뭐 드락슬러가 있긴 했지만 지금 저거 TNT 팀에 있는 케니 스미스 맞아요. 있고 네. 로버트 오리가 아마 이때 오리 네 있었죠. 오리가 미스터 이때 클라치. 네, 샘 카셀 있었고요. 멤버긴 했는데 잘생긴 샘 카셀. 멤버 좋았어요. 마리오 엘리라는 네. 그 보컬 리더도 있었고. 그때 휴스턴도 약간 이거였어요. 이렇게 3점 많이 던지고 올라주원이 포스트에 있고 네네네. 완전 언더독 팀이었죠. NBA 역사상 최하위 시드로 맞아요. 우승한 네, 맞아요. 이게 이제 6번 시드 우승 하킴 내 휴스턴이니까 이게 좀 그래도 좀 많이 회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때가 네. 파이널 상대 올랜도였죠. 올랜도 네네. 4대0. 근데 올랜도로 4대 떡으로 이기죠. 그때 샤크 네, 샤크 팬이 팬이 있고. 있었는데 닉 앤더슨이라는 선수가 네. 1차전 다 잡았던 승부에서 자유투를 4개 연속 놓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그 경기가 연장으로 가서 네. 연장에서 올랜도가 지고 확 무너지고. 그냥 그때 닉 앤더슨이 엄청나게 심적으로 고통받았죠. 샤키로니는 그래서 명예전당에 설 때 이제 니겐더슨한테 고맙다고 자유투 4개 놓쳐줘서 내 파이널 이제 데뷔 무대에서 자유투 놓쳐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제 미팅 있게 한번 먹이기도 했죠. 그 닉 앤더슨이 올랜도의 프랜차이즈 스타였거든요. 네네네. 그쵸. 1995년에 휴스턴은 그냥 업셋의 팀이었죠. 그쵸. 저런 네. 업셋이 있었고. 근데 시즌 중에 드렉슬러가 트레이드 되면서 또 성공적인 아주 트레이드로 그때는 욕을 많이 먹었죠. 4번을 네. 내보내고 중복되는 드렉슬러를 왜 데려왔냐 했는데 결국 우승을 우승했으니까. 할 말 없지. 드렉슬러는 3시즌 반 뛰고 영국 결번됐어요. 와. 근데 그게 그쵸. 드렉슬러는 네. 휴스턴 대학 출신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공로를 네네. 받은 거죠. 네네네. 또 뭐 이어나가면 이게 그 목록 중에 그때는 제가 농구를 좀 챙겨봤었을 때인데
이제 노비츠키가 06년 파이널에 웨이드네한테 당해서 다음 시즌 절치부심해서 진짜 이거 장난 아니겠다 싶었는데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8번 시드한테 업셋 당해가고 노비츠키 뭐야? 아니 2007년. 네, 2007년에 진짜 성적도 이제 댈러스 다시 또 1등하고 하니까 이번에 갚아주나 보다. 이제 노비츠키가 파이널에서 진짜 억가코를 이겨내고서 07에 뭔가 사고 치나 했는데 이걸 또 업셋 당하니까 사고 당했네. 네. 롯데가 그 커리 이전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근데 이때도 심지어 우리나라가 NBA 인기 되게 없을 때였잖아요. 네. 근데 골든스테이트 팬들이 이때 많았어요. 런 TMC 네. 런 TMC 이후에 네, 그 이후죠. 그때면 몬탈리스 있었죠. 몬탈리스. 베런 데이비스, 네. 스티븐 잭슨. 베런 데이비스. 그때 알 해링턴도 대상적. 있었나? 네네. 요때는 댈러스가 67승 15패였어요. 지금 오클보다 빡세네. 하나 더 이기더라. 그런데 4연패로 시즌 시작했습니다. 으아. 그러니까 78경기 67승 11패로 마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이때 42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양 팀의 승수 차이가 25승이니까 쭈바님이 아까 설명드렸던 시애틀 덴버보다 더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게 역대 1등 네, 역대. 차이죠. 네. 근데 요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오클랜드였잖아요. 그 무슨 아레나였죠? 그때? 오라클 아레나. 오라클 아레나. 아레나였잖아요. 그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플레이오프 우승 구호가 뭐였냐면 그 막 뭐 이렇게 적잖아요. 네, 티셔츠에. 챈트. 그게 We Believe였어요. 맞아요. 네, 위빌리브가 네. 거기가 원정가 네, 보네요. 거기가 원정이었어요. 어. 그런데 와 그때 오라클 아레나는 네. 진짜 경기를 보는데도 시끄러웠어요. 그쵸 열기가. 네. 그 이제 관중 소리가 데시벨. 데시벨 있잖아요. 그것도 네. 있어요. 역대 1등 찍은 역대 1등 유타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걸 깨니까 노비츠키부터 해가지고 네. 완전히 그냥 얼어서 플레이가 안 된 거죠. 네, 6차전 네. 만에 끝났어요. 4대 2로. 이때 노비츠키가 평균 19.7득점, 야투 너무 못했지. 38.3%. 너무 못했네. MVP인데. 네. 네. 왜냐면 이때 이제 노비츠키랑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파이널은 갔지만 우승을 못해서 던커는 당연히 이제 던가노 중에 대장이었고 가넷도 이때 우승이 없었어 갖고 가넷 때 노비츠키 누가 더 좋은 선수냐. 근데 노비츠키가 이번에 1등 시즌 1등을 하고서 그때 코미디 이번에 노비츠키 진짜 우승한다 막 그래갖고 엄청 기대치가 높여져 있는데 갑자기 1라 딱 했다는 소식 아니 대박이었죠. 8등팀한테 졌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노비치가 이때 좀 새가슴에 그런 논란이 약간 있었어요. 그좀 학다리가 아니라 새였다가 그냥 이런 근데 것도 좀 많이 있었고. 요때 감독이 돈 넬슨. 그러니까 완전 시대를 네. 앞서갔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노비츠키의 원래 은사였잖아요. 댈러스에서. 그러니까 노비츠키의 습관부터 노비츠키가 어느 방향으로 도는 걸 좋아하고 네. 어느 시점에 슛을 쏘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완전히 잡아먹혔어요. 네. 돈 넬슨이 이제 그 댈러스 단장을 하다가 이제 와서 감독을 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고 이때 시리즈 전적이 3대 0이었어요. 워리어스가 댈러스를 이제 3대 0으로 이긴 상태였고 정규 시즌 때. 네, 정규 시즌 때. 그래서 상성이 워낙 안 좋았고 워리어스는 그냥 엄청 업템포 막 몰아치고 이런 농구하고 그러니까 댈러스가 뭐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이길 수 없었던 맞아요. 시리즈였죠. 상성도 안 좋고 막판 마무리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일- 저격을 당한 거네. 제일 유명한 장면이 그 베런 데이비스가 덩크하고. 베이스라인 돌파해서 킬렌코라는 엄청난 좋은 수비수 머리 위로 페이셜 덩크를 찍고 배를 까는 게 있거든요. 그 커리가 오마주라고 배산- 했었잖아요. 네, 커리가 네, 오마주죠. 네, 네, 그것도 한번 꼭 오늘 보실 것도 많으세요 두 분. 네. 네. 보시고 캡처해서 다 보세요. 오늘 숙제입니다. 네, 진짜. 저기 선생님이세요? 골스 팬이 되시려면 네. 골스의 과거를 알아요. 전 커리 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락선 컵바. 알겠습니다. 하긴 뭐 커리 은퇴하면 뭐 골스 이때 어쨌든 노비츠키의 너무 새가슴 논란 때문에 가넷 위상이 반대로 좀 빨리 올랐죠. 그래서 가넷은 이제 좀 미네소타 팀 구성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결국에 보스턴 간 다음에 우승을 먼저 해버리니까 그때 또 이제 가넷이 노비츠키보다 훨씬 좋은 선수다. 뭐 이렇게 있다가 또 나중에 차후에는 그 노비츠키가 노순신 장군이 돼요. 너무나 마이애미를 역대급 꺾고. 서사에 또 이게 이따가 뭐 또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댈러스 2011 댈러스는 또 업셋으로 많이 이겼어요. 맞아요. 업셋으로 이겨가지고 그냥 노비츠키의 이런 좀 성장의 과정 아니었나. 그래서 이런 업셋들이 좀 기억에. 그때 2011년 파이널 때 당연히 마이애미가 페이버릿이었죠. 완전히 그죠? 정배였고 마이애미. 그다음에 무조건 마이애미. 댈러스가 일단 그게 코비 우승을 막았고 르브론의 3픽과 그 코비의 3핏을 막은 딱 사이에 꼈는데 그게 2라운드에서 레이커스 네. 4대 0 그죠. 그리고 컴파에서 샌안토니오 이겼을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맞아요. 1라운드가 컴파가 썬도 센 아니었나요? 아니고 1라운드가 1라운드가 샌안토니오였나? 어쨌든 듀란트, 코비,
뭐 르브론 이걸 동시에 꺾었을 거예요. 네네네. 아 네. 오클이었나 1라운드가? 네. 제가 이제 멤피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오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설 3명을 동시에 꺾었어. 네네네. 그때. 1라운드 포틀랜드 그리고 포틀. 2라운드 레이커스 4대0 이거 잘 기억나고 네네네. 컴파가 오클이었어. 이때는 근데 레이커스가 탑독이었어. 레이커스 댈러스도 레이커스가 탑독이었었고 맞아요. 이것도 코비도 업셋으로 이기고 당했지. 나중에 마이애미까지도 세난도 당연히 업셋이었고 세난은 세난이 없었죠. 그때도 60승 넘게 해서 그때 1위였을 거고 네. 세난이 근데 이제 마이애미까지 그렇게 이겨버리니까 노비치게 2011년에 서사는 또 맞아요. 완벽한 업셋 스토리로 사실 이때 댈러스가 좀 주목받는데 이때도 샌안토니오가 1번 시드였는데 멤피스한테 졌어요. 그것도 8번 이제 시드. 이것도 네네. 이제 업셋에 들어가는데 워낙 이때 댈러스가 너무 임팩트가 셌고 사실 댈러스는 이때 57승했거든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많이 했는데. 58승했어요. 네. 사실 업셋 이러는데 워낙 워낙 그 르브론 제임스의 네. 빅3가 그렇죠. 너무 거대해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조명받지 않나 싶습니다. 똥부 진짜 슈바님은 어떤 거를 좀 꼽고 싶으세요? 저는 94년도랑 2007년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마음이 아팠던 시리즈가 있어요.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는 현금으로 11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줍니다.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하니까요.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좋습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 지급한다고 하니까 아주 쓸쓸하겠죠?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저는 네. 이제 시카고 불스랑 아까 말씀하셨던 필라델피아 시리즈가 조금 2012년. 이때가 지금 일을 하기 전에 이제 대학로에 있던 시절이었어요. 조그만한 고시원방에서 있던 시절인데 간간히 이제 막 챙겨봤었는데 이때 이제 1차전에서 로즈가 4쿼터 막판에 이제 아웃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끝났죠. 이제 전반 시간에 파열되면서. 근데 이때 좀 아쉬웠던 거는 12점을 앞서고 있었고 4쿼터 1분 남았는데 계속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탐티보드 있을 땐가 그때? 그렇죠. 물론 이제 5분 마지막 5분 구간에 이때 필라델피아가 막 엄청 따라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12점 차였고 로즈는 이 시즌에 뭐 사고도 당했었고 부상이 좀 많았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좀 마이애미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었나 싶었고 이때도 정규리그 1위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가슴 아픈 시리즈였고 기억이 나는 업셋이었어요. 그때가 그 늦었어요. 그 직장 폐쇄 때문에. 맞아요. 네. 단축 네.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요때 시카고 불스가 66경기만 다 치렀거든요. 50승. 근데 50승 했어요. 그러니까 50승 16패를 한 거야. 우리가 50승 32패를 해도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하는데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네. 필라델피아는 35승 진짜 31패니까 단축 시즌에 15승 차이면 되게 큰 거죠. 일반적으로 한 20, 한 3, 4승 차이 나는 거죠. 예. 이때 뭐 에반 터너 있었고 막 이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가슴 아픈 업셋이었죠. 에이스를 잃으면서 좌초했으니까. 아예 기가 꺾였고 맞아요. 그때 샌안토니오도 50승을 찍었는데 상대 전적이 시카고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어서 12년도면 버틀러가 거의 루키 시절이었을 텐데. 그렇죠. 거의 뭐 버틀러는 그땐 그때- 주목받지 네, 못하는 그쵸. 그냥 너무 무난한 플레이어였고 요게 기억이 되고 저는 뭐 아시다시피 2016년 파이널.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업셋 당한. 네. 네. 3대 1에서 4대 3으로 명백히 업셋이죠. 73승 그쵸, 팀. 그쵸. 그 예, 당시에 저는 뭐, 예. 진짜 와 정규 씨는 농구 볼 맛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지지를 않아. 그때는 심지어 그 네이버에서 공짜 스트리밍 해줬을 때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온갖 재밌는 댓글들이 옆에 실시간으로 많이 있었어요. 진짜 아니 지지를 않으니까 뭐 안 지면 재밌거든. 너무 재밌거든. 이건 그냥 틀면 그냥 이기는 경기야. 그냥 이기는 경기. 근데 그래놓고 또 3쿼터에 꺼버리는 왜냐 그치. 갑이지. 다 3쿼터 갑이지야. 끝나면 이제 꺼도 되겠다. 다 갑이지야. 그러니까 뭐 약속의 3쿼터. 너무 재밌고 3쿼터 시간 아껴주고 내 일 하고 기분 좋고 항상 이런 패턴이었거든. 그러다 이제 파이널 갔을 때도 그냥 우승하는 거지 뭐 3대 1인데 3대 1 상황인데. 3대 1인데 뭐 그러다 3대 2가 돼서
괜찮아. 사소해. 파이널인데 너무 일찍 끝나면 재미없잖아. 사소해. 와 3대3 간데 근데 돌아버리겠는 거야. 갑자기 드래먼드 그린 프래그런트로 하나 못 나와버리네. 그 6차전이었나요? 네, 5차전이었나요? 5차전이 못 나왔다. 네. 벌 받은 거지. 네. 거의 받았어야죠. 오클에서 그걸 그 오클전 때 그게 그러니까 그랬어야 골스가 됐는데. 오클했다라고 보면 네. 되죠. 아. 네. 그래도 대동단결하네. 이럴 그래도 때. 덕분에 그렇게 졌기 때문에 듀란트가 듀란트가 온 거잖아요. 와서 네. 진짜 천상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때 하면서 좀 3핏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렇지. 팀이 예상이 였기를 컸지. 더 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73승으로 시카고 불스의 기록을 깼는데 그렇죠. 우승을 못했죠. 네, 우승 못했잖아. 그렇죠. 조롱 맞아요. 그때 조롱이 네.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 아 그거 왜 조롱이- 하필이면 비하인드백을 해가지고 아 커리가 주어를 왜 내가 말하네요. 저 커리 좋아합니다. 러브가 정말 인생 수비를 했었고 아, 네. 마지막에 또 진짜 어빙이 그러지 마. 인생 샷을 쐈고 르브론은 인생 불락을 했고. 아 근데 진짜 장면이 많아요. 그리고 그 어빙이 마지막에 꽂아버린 맞아요. 커리 앞에 두고 꽂았잖아요. 그것도 커리 앞에 3점이니까. 저 그때 맞아요. 진짜 화났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냥 그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 이후에도 그죠. 그게 최고의 그게 하이라이트.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에 그건 뭐 역대 최고의 장면 중 하나가 아닌가. 근데 이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이거를 좀 나중에 좀 상세하게 보면요. 이거는 르브론이 더 샷을 뺏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르브론이 다 제끼고서 덩크를 인유어 페이스를 꽂을 뻔했다가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거를 하드 파울로 막았죠. 근데 그게 현명한 그러니까 드레이먼드 그린의 BQ긴 하죠. 그게 덩크 맞는 것보다 혹시나 흘릴 자유투까지 계산해서 그게 이게 자신의 이거 인생 명장면에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하드한 파울로 막긴 막았는데 만약에 그 르브론 인유어 페이스 덩크로 했으면 어빙샷도 샷이지만 르브론이 진짜 마지막에 7차전에서 더블락도 했는데 그 덩크. 완전 경기를 완전 끝내버리는 인유어 페이스 덩크였다면은 그게 또 르브론의 더샷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드래먼드 그린이 막았고 어쨌든 그래서 어빙의 샷이 더 빛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정말 가슴 아픈 샷이었어. 너무 짜증났어.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 그 장면은. 전 그때 5차전 보고 클리브랜드가 이길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냥 둘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거는 와 저는 샤크 코비 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나란히 30점 이상 넣었나요? 45점 그죠. 45점씩 넣은 게 제가 지금 16년인지 17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르브론이랑 어빙이 45점 둘 다 45점씩 동반해서 넣은 경기가 16년 시리즈인지 17년 시리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반 40점 이상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렇게 했었고 일단 그게 또 어빙이 커리한테 3점 넣기 전에 탐슨이 그 수비를 스위치하려다가 그게 안 통했죠. 그래서 커리가 그냥 어빙의 심장이 미친 거죠. 그거 그렇죠. 수비 달고 어빙 있는데 클러치가 네. 커리가 수비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 장면이. 네. 그냥 뭐 굿디의 배러 오펜스였죠. 네. 네. 뭐 저는 근데 아까 우리가 시애틀과 댈러스가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때는 농구를 뭐 당연히 NBA를 안 봤지만 1987년을 찾아보니까 시애틀이 7번 시드였고 그 다음에 댈러스가 2번 시드였는데 시애틀이 댈러스를 이겼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7번 시드가 2번 시드인 게 최대 업셋이었어요. 8번 시드 업셋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시애틀과 댈러스는 어떤 식으로든 NBA 업셋의 역사에 그러네요. 딱 이게 있네. 엮이네. 네. 이때는 4게임 만에 끝났네요. 네. 3대 1로 끝났네. 네. 그리고 저는 뭐 99년 파이널이 생각날 뉴욕.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네. 이게 저만의 서사가 있어서 수능이 끝났는데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NBA가 파업을 해서 NBA 개막이 여러분 2월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 오 심심해. 네, 10월에 개막했는데 2월에 개막을 해서 50게임인데 누구는 진짜 뭐 밥 처먹고 라면 말아먹고 완전히 몸이 퍼져가지고 뛰지도 못한 선수가 많고 경기의 품질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막 경기력이 올라오는 그런데 딱 8번 시드가 1번 시드를 잡는 거를 딱 제가 응원하는 팀을 보니까 너무 기억에 남았죠. 그리고 그 팀이 최초로 파이널을 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미 버틀러의 마이애미 이전에 네. 뉴욕이 있었죠. 네. 하긴 버틀러 시즌도 진짜 대단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낭만의 심지어 농구. 플레인 토너먼트까지 치렀잖아요. 말이 안 돼. 게다가 버틀러는 또 미러키를 2번이나 시리즈 업셋을 했었어요. 그죠. 그 연도가 이제 또 23년 한 번, 그다음에 20년. 네 20년 한 번 뭐 그렇게 해서 거의 뭐 쿤보 아빠죠 뭐. 그냥 진짜로 플레인 토너먼트 치르고 막 그랬는데 게다가 또 마이애미가 쿤보네뿐만 아니라
보스턴까지도 이제. 그래서 그때 버틀러 팬들이 많이 늘어났었죠.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버틀러가 그 전에 네. 불스에서 뭐 좀 약간 잡음, 그 미네소타에서 또 잡음, 각종 팀마다 이제 잡음으로 팀을 떠났는데 타운스를 쓰레기 만들었죠. 완전 이제 게임만 좋아하는 타운스, 위긴스, 잭라빈 저 새끼들 1픽인데 사람 새끼들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스라이팅 해놨는데 물론 뭐 그런 미네소타를 플레이오프를 10몇 년 만에 올린 것도 사실이지만 좀 안 좋게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마이애미에서는 이제 와 진짜 남자다 낭만가이다. 낭만이 네네. 진짜 낭만 치사량이 엄청나고 막 했었는데 하지만 뭐 태업 엔딩이었죠. 그 마이애미에서도 결국에는 예술로 가는구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근데 어쨌든 좀 마이애미 선수단이랑은 사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도 아데바요나 막 히로랑은 그렇죠. 뭐 연락하는 것 같고 하는데 이제 사실 팬라일리도 좀 잘못을 하긴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럼요. 네. 팬라인 잘못했죠. 그러니까 태업은 잘못된 표출 방식이고 네. 팬라인은 항상 스타들과 싸워. 그러니까 웨이드 때랑도 웨이드도 굉장히 보냈죠. 아, 샤키로니, 굉장히 르브론 르브론, 제임스도 라일리 네. 때문에 떠났죠. 예전에 뭐 드라기치랑도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르브론은 라일리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애들이 근데 저는 제가 옛날에 제 컨텐츠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NBA가 재밌어지기 위해서는 정규 시즌에 대한 저는 가중치를 좀 더 쓰면 좋겠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한국 시리즈처럼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일본처럼 1승을 준다든지 메리트가 좀 네, 너무 메리트가 없긴 너무 해요. 없어요. 네, 업셋이 82경기인데 네. 그러니까 업셋이 많은 건 너무 좋지만 이게 과연 정규 시즌 사람들이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아니면 좀 약간 1번 시드, 2번 시드들은 그 플레이오프가 너무 촘촘하게 일정이 돼 있잖아요. 뭐 하루 휴식 정도의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너무 메리트가 없으니까.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그 얘기 했더라고요. 네. 요즘 에런 고든이 했구나. 요즘에는 센 팀이 우승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팀이 건강한 우승한다. 팀.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네. 하루의 휴식만 더 주면 경기의 품질이 올라갈 거다. 이게 물론 시리즈 탈락하고 했던 얘기긴 네, 하지만 네. 커리를 봐라. 커리 다치니까 얼마나 뭐 또 재미가 없어지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와닿긴 했어요. 이런 거는 영리해. 영리. 자기 정도의 휴식 갖고 햄스 갖고는 좀 안 되니까 커리 보셨죠? 햄스만 건강했으면 골스랑 템보가 컴파였다고요. 영리해. 나 진짜 너무 싫어. 너. 근데 고든은 얼굴 자체 약간 그 엘리트함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딱 네. 세수대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번 시즌 보면서 그 고든 와 스텝업 낭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술이야. 아니 그레이드 2 햄스트링 부상해서 그거를 경기를 뛰어버리는 건 진짜. 근데 심지어 7차전에 제일 잘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포즈랑 전마랑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햄스 그레이드 2 나온 애보다 저렇게 못한다고 했을 때 아 진짜 아니 그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전마할 때 네. 그런 건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요? 아니 그냥 자말해서 제가 이게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전마 뭐해 하다가 전마 뭐해 되는 거고.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아니 너무 이게 너무 원래 펄떡펄떡거려서 제가 에런 고든이라고도 안 부르 에런 짜요라고 부르거든요. 원래 그 자 오늘은 언더독이 뽑은 NBA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플레이오프 업셋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은 또 어떤 업셋들이 또 나중에 회자가 될지 모르겠으나 또 즐겁게 마저 시즌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친 업셋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네. 2014년 브루클린과 랩터스 같은